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포물선 운동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뉴턴 운동 법칙이죠. 네. 그 뉴턴에 관한 뉴턴의 일생에 관한 뭐 뉴턴 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과학 철학자들이 뉴턴에 대해서 설명한 거, 뉴턴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 전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내용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딱 골라서 설명드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좀 사람들이 핵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뉴턴이 그 물리학 자체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물리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볼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뉴턴을 좀 안다 하면 물리 많이 아는 것처럼 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작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물리학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처음에 공부할 때 뉴턴 하면은 되게 굉장히 굉장한 천재. 당연히 지금도 이제 매우 지능이 높은 존재로 인정해요. 근데 대학교에서 배우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뉴턴은 사실 물리학자보다는 수학자에 가깝다. 그리고 그 뉴턴의 본업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될 수도 있는데 뉴턴의 본업이 사실은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더 말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 정도만 전달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제 연금술을 하면서 얻은 어떤 영감들, 그 다음에 연금술로부터 상상할 수 있었던 것들 덕분에 그 중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보통 평가가 되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원거리 힘이라는 개념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법 같은 힘, 원거리 힘. 네. 제가 뉴턴의 껍질 정리 그 영상 올린 거 많이 보셨으면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디스턴스 포스라고 설명 들으셨어요. 자, 하여간에 당시 이제 뉴턴 역학이 있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라그랑지 역학,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메카닉스,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메카닉스, 해밀토니안 역학, 그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왔어요. 다 필요한 것들이고, 이 양자역학 지금 이제 현대물리에서는 해밀토니안 역학을 쓰고 있어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초등물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고전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고전물리. 결정론자였어요. 결정론자. 아이작 뉴턴. 결정론자. 디터미니즘이라고도 해요. 수학적인 용어를 써서 전달드리는 게 진짜 가장 깔끔할 것 같아서 확실하고 그게 뭐냐면요. 물체의 이제 저희가 지금 운동의 이해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앞에서는 운동의 표현이었는데 운동의 표현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많이 쌓이면은 전달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바로 이제 진도로 나갈 거예요. 운동의 이해를 해야 돼요. 저희가 운동의 이해. 근데 어떻게 운동을 이해할 거냐, 어떻게 그 역학을 이해할 거냐,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운동의 표현에서 위치,
속도를 결정짓는 속도를 결정짓는 가속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근원적으로는 단순해요. 가속도가 왜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전부터 사실은 힘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는데 13세기 때도 연구가 많이 됐었고 14세기 때요. 데카르트의 기계론 저도 뭐 배운 거니까 간단하게만 전달드릴게요. 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기계론, vortex theory라고 vortex theory 데카르트 이론이거든요. 됐다. 자,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전달드려도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실 수 있겠죠. 제가 뭐 전달을 드리는 것보다 딱 검색하시고 한 줄, 두 줄 이렇게 돼 있는 설명 딱 읽어보시고 사진 딱 보시면은 일단 감이 와요. 감. 자세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기 너무 방대하니까 이렇게 소개만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런 그 이전까지 이제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연금술사 뉴턴이 이제 그 힘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꿨고 그 이제 제시한 중력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FNMA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제시했던 거는 운동량 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했냐면요. 힘은 dt분의 dp 벡터. 운동량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MA는 질량이 일정하대. 근데 뉴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린키피아에서 질량이 일정하다면 또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다면 저희가 이거를 dt분의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종속 변수 m과 v 벡터,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상수함수다, 시간에 대해서 상수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변할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변하죠.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을 좀 한다면 고배미분법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dt분의 dm v 벡터 플러스 m dt분의 dv 벡터. 네, 수정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현대물리에는 힘이란 개념은 없는데 어쨌든 그 아인슈타인 이론 이후로 질량은 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저 미분을 하게 된다면 저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입지물리에서 공부할 게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전달드리면은 뉴턴이 뭘 했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뉴턴이 뭘 했는지. 일단은 힘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네, 힘에 대한 그 정량적인 또 수학적인 표현을 제시했고, 그리고 원거리 힘 개념을 제시해서 뉴턴 중력, 보편 중력, Universal Gravitational Force, 보편 중력 그런 개념을 제시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으니까 이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때는 지금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존재죠. 유명하잖아요. 일단은 유명한 건 어떻게. 그다음에 재밌는 이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턴한테 그 뉴턴이 준 아이디어들 그로부터 파생된 저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테일러 급수가 이제 시작되는 발판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와 열에 대한 접근, 진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상한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요. 자 이제 다시 맨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야기가 뭐 산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막 방대해지고 많아져.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자 저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본론은 뭐냐? 뉴턴 역학의 핵심이 뭐냐? 뉴턴 역학의 핵심.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죠. 운동 제1법칙, 운동 제2법칙, 운동 제3법칙. 별명도 다 있어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죠? The law of inertia and the law of acceleration, law of action and reaction. 네, 작용과 반작용. 물리는 액션을 다루는데 화학은 리액션을 다룬다. 화학은 그 이제 연금술 전통 때문에 실험자의 참여가 그 실험자의 액션이 이 substance 물질들의 리액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 실험 실패가 있으면은 그거는 실험자의 탓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문화가 있었죠. 네. 자, 첫 번째 법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한국어로 깔끔하게, 영어는 계속 할 거니까요. 뭐. 관성의 법칙. 관성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 뭐죠? 라고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의 이름인데 뭔가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뭐 바로 딱 떠오르죠. 네, 관성의 법칙. 물체가 갖고 있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가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려고 하는 법칙, 자연 법칙. 중요한 건 전제가 이제 알짜 힘이 0일 때예요.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가 생긴다 뭐 이런 거예요. 힘의 정의, 힘의 정상적인 정의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요인 이렇게 불러요. 거기서 이제 운동 상태에 대한 거죠. 운동 상태. 근데 이제 그때 그냥 단순하게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알짜 힘. 모양 변화에 대한 거는 기계과에서 다룰 거예요. 기계과, 재료공학과 등등. 저희도 이제 관심은 있어요. 저도 관심도 있고 스태틱스랑 다이나믹스 둘이 나눠가지고 저희가 봐야 돼요. 회전 운동은 어디에 속할까요? 둘 다 속하겠죠. 근데 다이나믹스에서도 많이 다뤄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바뀌니까 모양이 아니고 그 운동이 달라 보이니까요. 일단은 다뤄야죠. 정력학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뤄야죠. 동력학은 당연히 다루고. 네.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개념인데 사실 정량적으로 막 말도 하기도 해요. 표현을. 예를 들면은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질량이 비례하면은 뭐 관성이라고 하는 거 뭐 관성 비례계수 K 질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죠. 저희가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냥 관성이라고 하는 거 질량이 크면 클수록 왜 비례할까요? 질량이 비례할까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법칙 때문에 그래요. F는 MA. 아까 말씀드렸지만 F는 dt분의 dp예요. 원래 정의가. 근데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F는 MA를 많이 다루게 되는 거고 F는 dt분의 dp 중에 이제 질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그러면은 입시 물리에서 전혀 안 다루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이론이 반영된 그런 질량 변화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질량이 진짜 막 추가가 돼가지고 질량이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힘이 작용하는데도 막 속도가 변하지 않는 가속도가 0인. 그러니까 이 파트가 0인 거죠. 이 파트만 가지고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기 바로 아실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알짜 힘 벡터가 0일 때 저희가 그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알짜 힘이 0이 아니라면 어떤 물리적 효과를 낼까요? 이런 물리적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이제 뉴턴이 제시한 바로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dt분의
dp 벡터. 자,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하네. MA 언제 나오냐? MA. F는 MA가 더 유명한데 왜 자꾸 그 dt분의 dp 이거 얘기하냐? 알겠어요. F는 MA 벡터. M은 상수라면 M이 컨스턴트일 때. 이해되셨죠? 물리 문제에서 힘 분해해가지고 L자인 구해가지고 가속도 구하고 운동방을 세워가지고 물체의 위치, 속도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시간에 대해서 고전 물리, 특히 입시 물리에서 저희가 처음 물리 공부할 때 정말 많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 약간 기본적인 것들이고. 근데 사람들이 물리 어려워하는 파트가 그런 파트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막 물리학과 출신들은 그게 아마 제일 쉽다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뉴턴 물리만 또 있는 게 아니고 라그랑주 역학도 있고 해밀토니안 역학도 있는데 어려운 거 천진데 이제 뉴턴 물리가 뭐가 어렵냐, 약간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낯설어서. 자, 세 번째 법칙은 뭘까요? 제가 지금 운동의 뉴턴 역학, 네, 지금 이름을 좀 쓸게요. 이름을 뉴턴의 운동 제1법칙. 뉴턴의 이 말은 이제 생략하고 제1법칙, 운동 제1법칙. 운동 제2법칙. 별명은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고,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질량을 상수로 잡았을 때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가 가속도를 주제로 했을 때는 가속도가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그래서 방향은 잠깐만요. 네, 가속도의 크기는 가해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걸 이제 등식으로 표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관성 법칙 이야기할 때 관성이 뭐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가속도 법칙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가속도가 이제 질량에 반비례해서 생기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자체가 가속도가 이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성질인 거니까요. 가속도가 생기면 운동이 변하겠죠.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운동이 많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으니까 관성이 질량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하죠. 정량적인 표현인데 표현 자체가 그렇게 막 정량화해가지고 저희가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자, 하여간에 자, 이렇게 크기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가속도의 방향은 힘에 의한 것 같다. 네. 단적인 예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그 운동 법칙들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다루는데, 운동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은 저희가 그냥 절대적인 운동학 있고, 상대 운동 표현이 있어요. 상대 운동 표현. 이 상대 운동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뉴턴 물리가 많이 공격받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관성력이라고 하는 파트만 따로 한번 다룰 거예요. 관성력과 관련된 파트를 다루면서 관성력이 적용이 되는, 관성력이 소개되어야 설명이 되는,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가속계에 있는 관찰자가 운동을 기술하면은 관성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속계를 몇 개 두고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릴 거예요. 뭐 두 개는 되게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한 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정시 대비 문제들이어가지고. 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하고 반작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매개 입자에 의해서 매개 입자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물리 개념인데, 자 이때 이제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면은 뉴턴이 얘기했던 거는 그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 A 물체, B 물체라고 할게요. A 물체가 B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면 B 물체도 A 물체에게 똑같이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작용이 있고 액션, 상호작용. 작용이 있고 액션, 반작용, 리액션이 있으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 인터랙션. 그래서 저희가 물리에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힘을 뜻해요. 힘. force랑 똑같아. 인터랙션하고. 작용반작용 법칙 운동 제3법칙이에요. 일단은 여기다가 제목을 운동 제3법칙. 액션이 있으면은 리액션이 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다. 인터랙션. 이해되셨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자, 여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까지 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뉴턴 물리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보편 중력도 안 했고, 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랙션 좀 써놓을게요. 액션과 액션 and reaction. 그 다음에 인터랙션. 저 물리 공부하다가 뭐 기본 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본 적 있으시면은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런 말을 보셨을 거예요. 강력이라고 하는 개념, 양력이라고 하는 개념. 진짜 강해서 강력이고 약해서 양력이거든요. 영어로도 strong force, 그다음에 weak force 이렇게. strong interaction, 강한 상호작용, weak interaction,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불러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룰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고전물리의 이제 핵심 내용이 이 세 가지다. 이 뉴턴 물리에서 뉴턴 물리가 전부는 아니지만요. 뉴턴 물리가 많은 성공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메인스트림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좀 건강한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요거를 소개할 때 한 번씩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네.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thought experimen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실험을 했다는 건데,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실제적인 거 반영을 하긴 해요.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갈릴레이 사고 실험. 오차랑, 그러니까 물리가 이제 수학은 절대주의적인 거, 이상적인 거, 현실에 없는 거. 수는 현실에 없잖아요. 숫자는 이제 기호고 수는 현실에 없어요. 저희 아이디어 속에 있어요. 아이디어 속에.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디어 속에 있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 실존하는 법칙들, 법칙이 아니고 실존하는 자연 현상들을 놓고서는 거기서 수학적인 법칙을 찾는다. 수학적인 법칙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수학적 법칙이 실존한다고 믿는 거는, 이건 약간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믿음.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돼.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면 철학하신 분들은 지식이 어떤 건지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이랑 뭐 믿음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셨을 거고, 하여간에 저희가 이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 지식에 속하고, 과학 지식은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지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식은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되고, 한동안 맞을 거라고 믿어야 되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 봅시다. FNMA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뭐 제일 간단한 예시를 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좀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원운동. 짠. 짠. 예쁘죠? 기계의 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이 R짜리, 이제 반지름이 R짜리로 이제 등속 원운동이라 가정할 거예요. 이제 부등속 원운동 말고 등속 원운동. 그럼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x, y 원점 해가지고 저희가 x, y 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벡터를. 그러면은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할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 물체는 지금 돌고 있어요. 물체의 위치를 벡터로 표기할게요. p 벡터는 등속 원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속으로 돌고 있으면 접선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거든요. 접선 속도. 근데 저희가 이제 호의 길이는 호도법 말고, 호도법이죠, 호도법. 호도법에서 r 세타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접선 속도의 크기는 이 호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란 말이에요. 얘가 그리면서 가고 있는 호의 길이를,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함수, 이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l은 접선 속도의 크기가 될 거예요. 얘는 반경 r은 계속 일정한 상수로 유지가 될 거고, 세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이거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이 세타도 각속도, 일정한 각속도를 가지고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일정하게. 근데 뭐 RPM 이렇게 라디안 per minute 뭐 이렇게 그 각속도를 표현한 단위들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자, 세타를 미분해야 돼요. R 곱하기 dt분의 d세타. 그러면은 각속도죠. R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p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r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되겠죠. r 사인 오메가 t, y좌표는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속도가 나오니까 b 벡터는 성분별로 미분해주면 돼요. 왜냐면은 미분 연산자가 스칼라 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칼라 연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성분별로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합성함수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컴마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속도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컴마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가만히 잘 보시면은
성분들이 위치 벡터에 있는 성분하고 가속도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스칼라분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벡터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의 p 벡터, 위치 벡터랑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 벡터는 이 중심에서, 원점 중심에서부터 항상 이 원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의 바깥쪽을 이 접선의 수직이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정반대로 할 방향이라는 소리는 원의 중심 방향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가속도가. 그 F네미를 잠깐 써보시면 F 벡터는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 p 벡터, 여기다 자꾸 p 벡터 쓰니까 조금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r 코사인 오메가 t, 잠깐만요, 지금 r을 한 번 더 썼다. 잠깐만요, p 벡터를 쓰가면 r을 한 번 더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p 벡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p 벡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코사인, 자 r을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게 되면은 저희가 그 성분들 제곱해가지고 그 더한 다음에 이제 루트 씌우겠죠. 그러면은 m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니까 루트 씌우면 mr 오메가 제곱이 나오겠죠. 크기는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r 오메가는 v 벡터 크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v라고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v 벡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단순한 걸로 정리를 좀 바꾸고, 오메가도 원래 벡터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오메가가 지금 제가 저렇게 표현했는데 본래는 오메가도 이제 벡터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회전 운동에서 다룰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본래는 오메가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그냥 r 오메가는 v 이렇게 해줄게요. 지금 힘 표현한 건데 ma 벡터의 크기가 mr 오메가 제곱이고, 그러면은 그 다르게 표현해주면은 r 오메가를 v로 바꿔주면은 mv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mv 오메가. 그 다음에 또 오메가 자리에다가 r분의 v를 넣어주면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r분의 mv 제곱.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요, 오메가가 이제 한 주기 동안, 주기가 있어요. 원운동이니까 주기, 피리어드 주기가 있어요. 한 주기 동안에 이제 각속도는 2파이 라디안 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t분의 2파이가 오메가죠. t분의 2파이를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t분의 2파이를 대입해가지고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4파이 제곱 mr. 나중에 뉴턴이 이 구심력 요거 가지고서는 케플러 재산 법칙 유도해서, 케플러가 먼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수학적 직감으로 제시한 법칙이지만, 이제 그 도움을 받고 뉴턴 중력 법칙을 알아내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케플러를 이제 케플러에 도움 받았다, 이제 공을 좀 돌리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저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 힘을 F.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구심력이라고 할 거예요. 구심력. Centripetal Force라고 불러요. 이제 뭐 그것도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원심력은 관성력이고 여기서 Centrifugal Force 이렇게 용어도 달라요. 관성력이 걔는. 관성력은 저희 다음 시간에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가지고서는 그냥 쭈루를 따라가 봤어요. 원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 원운동의 그 구심력, 원운동을 관장하는 구심력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벡터를 미분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미분을 안 쓰고 할 수 없냐? 미분을 안 쓰고 한다고 이제 좀 미분을 안 씁니다 막 이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사실 미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 안 쓰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분을 안 쓴 척하고 할 수는 있어요. 거기도 이제 사실은 테일러 급수가 쓰여요. 테일러 급수의 근사법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솔직히. 그죠? 저 이름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어떻게 얻어냈죠? F는 MA, F는 DT분의 DB, 그 다음 F는 DT 제곱분의 DP 벡터. 다시요. 여기서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넘어갈 때는 DT분의 DP 벡터 이렇게 했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한 번 더 미분하잖아요. 그럼 P 입장에서는 이게 미분. DT 제곱분의 D 제곱 P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오늘 다룬 예지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옮겨 놓을게요. 짠. 자,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사실 아까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계속 밥 먹고 싶어가지고 조금 빨리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뉴턴 역학의 뭐 제가 내용이 뭐 쉽다고 그냥 막 빨리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적용하는 걸 설명드리는 게 이거만큼 개념 설명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개념 설명 진짜 길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좀 적당히 반반 이렇게 하려고 활용을 해가지고 제 문제를 다루는 것들을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